안녕하십니까, 김소영입니다. 제가 많이 듣는 말 중에 참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참하다는 생김새가 곱고 성질이 찬찬하고 얌전한 사람을 이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어디서나 사람을 대할 때 방긋방긋 잘 웃어서 이런 말들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가 언제나 참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학창시절 학내 아나운서로서 학우들의 등굣길을 맞이하고 그룹 사운드 보컬로 활동하면서 무대 아래 청중들과 열정적으로 소통해왔습니다. 이제는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제가 가진 열정적이고 참한 매력을 함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제가 아나운서라는 꿈을 생각하면서 갖고 있었던 마음의 모토는 사람의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하자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KBS 방송 프로그램 낭독의 발견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점이었는데요. 항상 우리가 바쁘게만 살다가 한 번쯤은 뒤로 물러서서 글을 읽어보고 마음의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또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큰 휴식을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사람이 살면서 살다가 방송을 보면서 한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안식처와 같은 방송 프로그램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427번 이지혜입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성실과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딜 가나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예쁘고 끼 있는 사람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조직이건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없이는 그 조직은 잘 운영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들은 저와 함께 있으면 참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시청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늘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영방송 KBS와 정말 잘 어울리는 KBS를 빛내는 아나운서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현무입니다. 얼마 전 한 중견 배우가 잡지에서 한 인터뷰를 봤습니다. 요즘 드라마판에는 연예인만 있고 배우는 없다, 이런 말을 한 걸 들었습니다. 이 말은 곧 아나운서에게도 적용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진행자는 많은데 아나운서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치 있는 진행자도 많고 생각이 깊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진행자도 많습니다만 보다 정확한 발음과 발성 그리고 진행자다운 진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KBS 아나운서, 우리나라 방송 진행자의 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들어와서 정말 제대로 된 방송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외국인 유학생 방가민입니다. 지금은 영어 할부 학생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하기는 요즘 유행하는 패션에 대한 말하기는 좋아합니다. 최근에는 강아지를 입양해서 강아지 키우는 방법 관심이 많습니다. 주제를 선택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절단할 수 있는 말하기는 배우고 싶습니다. 잘 모르지만 외국인어로 한국말을 표현할 수 있는 거 보여주고 싶고 중국말이 궁금하신 분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2년 반 정도 공부하면서 배운 한국말이 정말 도마미를 통한 조금 더 깊이 있는 한국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외교학과 10학번 김소연입니다. 저는 지금 4학년 2학기로서 졸업을 앞두고 있고요. 취업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졸업하는 것이 설레기도 하지만 또 걱정되기도 합니다. 저는 항상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현명한 사람이란 지식을 잘 갖춘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말로 써도 잘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제가 원하는 직무가 말을 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수강하기 전에 실수하진 않을까, 잘할 수는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들긴 했지만 제가 부족한 부분을 알고도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자기소개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자기소개 피드백을 받아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1분 자기소개 시작해주세요. 예, 1분 자기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위진이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아버지께 성실하게 잘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정적인 저의 성장, 다시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탈락. 네,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께서 저에게 성실하게 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할 때도 성실하게 일을 해왔고, 그 다음 책임감 있게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지금 지원한 이 직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앞으로 배워나가면서 선배 동료와 동기들이랑 이제 좀 재밌고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탈락. 안녕하십니까. 예, 1분 자기소개 시작해주세요. 예, 1번 자기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생이요? 그렇죠. 대답하기 힘듭니다. 누구도 그 인생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인생을 파도라고 생각합니다. 파도는 출렁출렁 거릴 때도 있고 찰랑찰랑 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 파도를 타고 제가 이 회사에 왔습니다. 저는 성실한 일꾼입니다. 예전에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4명에서 일을 했는데 팀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8시에 끝날 것 같은데 이거 다 연장해야겠는데. 그때 전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이거 6시면 끝납니다.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는데 일이 11시 반에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일을 막상 6시에 끝낼 줄 알았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이 일이 또 있고 저 일이 또 있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같이 성장해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뽑아주십시오. 저 돈도 벌어야 되고. 예.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탈락. 예, 1분 자기소개 시작해주세요. 1분 자기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회사의 미래를 같이 하고 싶은 신입사원이 되고 싶은 위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실하게 자라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희진아, 공부는 못해도 되니까 성실하게 자라라. 그래서 저는 항상 성실하게 자라왔습니다. 군대를 전역한 후 많은 알바와 적지 않은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기간은 짧지만 항상 일을 할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책임감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1 더하기 1은 11이 되는 제가 그런 이 회사의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탈락.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18학번 박효원 학생이라고 합니다. 1주차 과제로 자기소개 영상을 찍어야 돼서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저희 자기소개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모든 게 처음이라서 엄청 어색하고 떨리고 이상한데 그래도 끝까지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에 앞서서 처음에는 저의 이렇게 사진들을 편집을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하는 자기소개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너무 저를 꾸미고 이렇게 과장된 모습만 내보낼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이렇게 말로 하는 자기소개를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저의 전공은 관계학이고 복수 전공은 경제학입니다. 제가 국제관계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무역뿐만 아니라 이렇게 외교 관계, 그러니까 국가들 간의 관계도 엄청 관심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이제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고 복수 전공으로 경제학과를 이렇게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정치 공부를 하면서 확실히 이제 경제 부분이 가장 또 민감한 부분도 있고 되게 중요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관심이 생기다가 저희 학과 교수님들께서도 경제학이 정치학을 공부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된다. 만약에 복수 전공을 할 거면 꼭 경제학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관심이 있었고 교수님들의 추천으로 인해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기소개하면은 빠질 수 없는 게 취미죠. 저의 취미는 손으로 하는 작업 다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손으로 뭐 만들거나 이제 수작업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어린이집도 미술 어린이집을 나왔고 학생 때도 계속 미술에 대한 교육을 받아오면서 이제 실력을 쌓는다고 해야 되나? 계속 이제 활동을 해왔고 또 물론 지금도 시간이 이게 좀 여유가 남고 이러면 미술 관련된 이제 여가 활동을 하면서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두 번째 취미로는 스포츠가 있는데요. 제가 또 어렸을 때 이제 미술도 물론 너무 좋아했지만 이제 신체 활동, 운동 같은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아빠 따라 이제 아버지 따라 등산도 많이 가고 많은 활동을 이제 운동 활동을 했었거든요. 정말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운동도 많이 하다가 또 중고등학생 되면은 공부할 시간이 너무 많아져서 운동을 할 시간이 사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되게 아쉬웠는데 이제 대학교 올라오고 나서 그 대학교 옆에 보면은 아산 스포츠 센터가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헬스도 있고 수영도 있고 되게 여러 종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헬스에 또 관심이 많았고 한 적도 있고 해서 이제 헬스를 되게 1학년 신입생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운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또 운동 배우고 막 이러면서 되게 즐거운 취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의 성격, 저의 특성에 대한 소개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남들이 말하는 또 제가 생각하는 저의 좋은 모습, 저의 장점은 매사에 적극적이고 또 남들을 잘 챙길 줄 안다는 점? 그러니까 되게 남들이 봤을 때는 제가 좀 의지도 강하고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또 긍정적이고
그런 것이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 부분이 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성격 자체를 말씀해드리자면 좀 많이 직설적이고 솔직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표출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저의 단점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솔직하거나 직설적인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닌 걸 저도 알지만 그 말을 듣는 제가 이렇게 어떤 표현을 함으로써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저는 물론 의도치 않았지만 저의 솔직한 그런 감정들로 인해서 상대방이 이게 정말 서운해하거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실제로도 그런 상황이 몇 번 왔었어요. 그래서 한 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런 것들을 좀 빨리 깨우치고 남한테 이제 최대한 그런 상처 그런 걸 안 주도록 제 스스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대략 말하자면 이런 성격이고 자기소개를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자기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재학 중인 엄지연입니다. 저는 맛집, 여행, 수다를 좋아하며 맛집을 가고 여행을 다니며 얻은 많은 양질의 정보들을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많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포토샵, 일러스트, 프리미어 프로, 시네마 4D, 클립 스튜디오 등과 같이 많은 컴퓨터 프로그램들의 배움을 통해서 보다 양질의 정보들을 컨텐츠화시켜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컨텐츠 제작을 공부하다 보니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에 관심이 생겨 지식재산 능력 검정시험 자격증을 따게 되었으며 이외에도 서포터즈, 기자단 등의 대외 활동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엄지연 자기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산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산길을 걷던 도중 갑자기 여러분들의 눈앞에 황금사과나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이 황금사과나무를 두드려 보시겠습니까? 조금 더 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식물생명공학과 인감인 공감 프레젠테이션 1분 자기소개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까 떨어졌던 황금사과를 기억하시나요? 오늘 발표는 원래 제 인적사항과 성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한 단어로 표현했을 때 농부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1분 자기소개인 만큼 시간을 조절하여 제가 왜 농부라는 단어로 저를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나는 초보 농부 같은 사람이다. 아래 해시태그를 통하여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키워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최선, 노력, 경험, 성장, 나를 키운다라는 말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제가 왜 저를 초보 농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부들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농작물 피해를 입지만 매년 똑같은 작물을 다시 재배합니다. 과연 농부들은 배우는 것이 없어서, 아는 것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부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연재해를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에 따라서 성장한다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농부들이 성장한다는 점에 주목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한층 성장시킨다는 점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과거 저는 시작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중고등학교 학교 생활과 학생회 활동을 통하여 성장을 했다고 느끼고 지금은 새싹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새싹인 저는 대학교 새내기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대학교 활동과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저를 황금사과까지 키우는 것이 농부 같은 저의 목표입니다. 농부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저를 황금사과로 이끌어내고 싶은 사람이 바로 저 김가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짧은 시간 동안 발표하게 되어서 굉장히 아깝습니다. 얼른 대면 강의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풀진 넓을보 길화 5640-656학번 진보아입니다. 2001년 8월 29일생 백범 김구 선생님과 생일이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이클 잭슨님과도 생일이 같은데 그 때문인지 저도 춤을 정말 좋아합니다. 집에서도 틈만 나면 춤을 추고 외우고 싶은 안무가 있으면 마음 먹고 외우면서 추는 것이 저의 삶의 낙이랄까요? 춤을 추면서 노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노래를 들으면서 또 부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제가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가 하니 솔직히 장르 불문으로 다 좋아합니다. 발라드도 좋아하고 댄스곡도 좋아하고 그런데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어요. 바로 BTS. 2014년부터 방탄소년단의 팬으로 살고 있고 또 에이핑크도 제가 데뷔 시절부터 정말 좋아하는 골수 팬이에요. 또 요새는 또 여자아이들과 있지라는 걸그룹에 빠져 있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또 소개해드릴게요. 최고로 좋아하는 연예인은 우리 국민 MC 유재석입니다. 뭐 이분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미담의 대표 아이콘이시죠. 저는 우리 유재석님의 잘생긴 얼굴과 그 피지컬 그리고 화려한 입담 그리고 출연진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MC다운 모습에 반해서 유치원 시절부터 무한재속교라는 종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캐릭터 중에 짱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제 방 곳곳에는 이런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제가 직접 그린 짱구 연필통, 짱구 필통, 그리고 노트북에도 붙여져 있는 짱구 스티커까지 정말 짱구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유쾌하고 친화력 좋고 주변 사람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뽐내는 우리 짱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이제 다른 분야로 넘어가자면 저는 좋아하는 음식이 정말 많아요. 딱히 가리는 건 없는데 일단 면 요리는 다 좋아합니다. 칼국수, 수제비, 스파게티, 라면 등등 정말 면 킬러입니다. 또 대구 토박이로서 막창도 정말 좋아합니다. 좀 달콤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예술이지 않습니까? 또 해산물도 엄청 좋아해서 해물찜, 회, 초밥, 산낙지, 동태탕 등등 다 잘 먹습니다. 이 밖에도 갈비탕, 감자탕, 국밥 등 뜨끈한 음식도 정말 좋아합니다. 같이 먹으러 갈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혼자 이렇게 글을 끄적이는 걸 좋아해요. 또 로알드 달 작가님의 작품을 즐겨 읽었는데 마틸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 등등 여러분이 아실만한 작품들을 많이 남기신 작가님이세요. 저는 이 작품들 외에도 정말 많은 책들을 읽어봤는데 이 작가님의 유쾌한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저도 글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뒤로부터 작가라는 꿈도 가지게 되었고 저의 이야기를 글로 쓰는 것이 취미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의 취향 중심으로 저에 대한 소개를 해봤는데 평소에도 저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저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유튜브라는 것도 시작하게 되었고 많은 관심과 사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진보화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t's great honor for me to be here with you today.
もし私がこの最後の面接に選んだら不会让你们失望我保证谢谢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미국에서 교환학생을 하면서 직접 발로 뛰어 찾아낸 현지 방송사 인턴 기자를 6개월간 했습니다. 마침 그 해부터 재외동포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져서 미국을 찾은 정치인들을 취재하며 굵직한 현장을 다녀볼 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류 열풍을 취재하러 온 한 일본 예능 프로그램의 통역 아르바이트로 갔다가 시즌 내내 대학생 특별 MC로 함께 진행을 하는 등 특유의 친화력과 외국어 능력으로 현지 방송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의 이런 개척 정신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세계화 시대, 급변하는 방송 제작 환경 속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삼분지원입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제가 KBS 합격 당시에 했던 자기소개 멘트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팁은 아마 면접장에서 일부 자기소개 하는데 뿐만 아니라 그 어느 곳에서든 나를 소개할 때 좀 다 적용될 수 있는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임팩트를 빵 때려줘야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때리듯이 한두 문장을 임팩트를 줄 만한 내용을 넣으면 효과가 좋은데요. 자기소개를 보통 중간이나 뒤에 시키진 않잖아요. 이게 나의 첫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저는 4개 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재미없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소개 해보세요 이랬을 때 뜬금없이 4개 국어를 막 샬라샬라 하는 거죠. 나는 만약에 할 수 있는 외국어가 없다? 이거 아니어도 돼요, 당연히. 내가 무슨 제작물을 만들어서 성취를 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대사라든지 아니면 인턴을 했었는데 그때 나의 성취가 있었을 때 내 상사가 해준 칭찬을 성대모사로 약간 흥미 유발할 수 있는 느낌으로 하는 멘트라면 뭐든지 좋습니다. 구성은 면접일 경우에는 무조건 직무 관련 나의 경험 그 중에서도 나의 성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이거를 하는 곳이었는데 내가 이런 나만의 방법으로 이런 성취를 이뤄냈다. 나의 기지와 스토리로 강점을 어필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력서랑 마찬가지예요. 저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저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수식어를 내가 스스로 붙여서 표현하는 건 하수들의 방법이에요. 내 이야기를 듣고 그 면접관이 그 단어를 본인이 스스로 떠올리게 만들어야죠. 그냥 새로운 곳에서의 자기소개도 아마 마찬가지겠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들과의 공통 접점 있잖아요. 그 분야에서 소재를 찾으면 돼요. 이때는 꼭 내 강점이 아니어도 되는데 나를 어떻게 설명하냐 이렇게 고민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그 공통 접점에서의 나의 경험이 뭐가 있었나를 생각해보면 훨씬 더 할 말도 많고 자연스러운 스피치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 대면 소통의 약 90%가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그 중에 약 50%가 얼굴 표정, 특히 눈을 통해서 전달되고 나머지 30%는 목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일본 자기소개 진짜 나 뭐라고 하냐 라고 고민할 시간에 여러분 웃으면서 하시나요? 눈 마주치나요? 목소리 시원시원하게 했나요? 이 3가지만 지켜도 웬만한 콘텐츠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너무 긴장될 때 툭 치면 주크박스처럼 나올 때까지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는 건 진리! 프로들도 결국 반복으로 연습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이에요. 여러분의 1분 자기소개를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